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기본서 보시니까 등록면허세인데, 이 등록면허세는 시험에 이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만 3문제 나왔지 대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문제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한테는 좋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내용이 어렵지 않고 또 나와도 지문이 되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한테 좋은 건데,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3문제 나왔고요. 등록면허세 성격, 특징이 다른 세금과 다르고요.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건,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나오면 오지선다 속에 5개 지문 속에 여러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물어보는데요. 2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종합문제, 한 문제는 대개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3문제 나오면서 여기 과세표준과 세율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는지, 또 항상 취득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취득세와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시험 지문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취득세 지문 한 3개 정도 서너 개 깔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문 한두 개 나오고,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묶어서 한 문제 구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대개 정답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에 정답이 있다고 제가 항상 옛날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정답이 대개 있으니까 등록면허세 지문부터 봐라, 항상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개 등록면허세 지문은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나오면 일단 어디부터 봐야 돼요? 5번 지문부터 거꾸로 이렇게 지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5번이 정답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나오면 정답은 어디에 있다? 등록면허세에 있다. 이런 걸 기억하신 분은 문제를 가볍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정답이 있으니까 뒤에부터 이렇게 5번부터 지문을 위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132페이지입니다. 제1절 개요 의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무슨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 행위 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와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제가 기초인문과정부터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까지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었고, 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어요. 자, 우리가 취득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하러 2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서요. 그 외 사항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이요. 무슨 얘기냐? 소유권 보전 등기, 건물 신축, 재축했다,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 원시 취득이니까. 그 다음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 등기요. 승계 취득이죠. 이렇게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 이런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농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4%죠. 그랬을 때 이 4%에는 옛날 취득세 세율 2%와 유십 20, 1,000분의 20 등록세 세율 2%가 통합돼서 포함돼서 지금 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4%를 내면 여기는 옛날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록세는 없어지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갖고,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2010년도까지 면허세가 있었는데 이 2개 세목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취득과 무관한 그 외 등록세 사항과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는 종전에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된 세금입니다. 그럴 때 등록 면허세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줄여서 등록분과 등록 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허분으로 나눠져요. 근데 종전에 이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건데 면허세가 우리 시험 관계 없잖아요. 자, 우리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게 우리 종전의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요게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것이 우리 시험법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항상 조세 총론이든 어디서든 등록 면허세 그러면 우리 의뢰에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항상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개념 플러스 보세요. 등록 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서 등록이란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고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등록에는 등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 밑줄이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으니까 제외하되. 다만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것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9회 시험 전에 개정이 된 건데 28회 시험 때까지는 1번, 2번만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았는데 29회 시험 전에 3번과 4번이 추가돼서 네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9회 시험 전에 이거 문제 내기 딱 좋다. 오지선다 문제에서 네 가지가 됐으니까, 네 개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를 드래그해서 그대로 딱 붙여놓고 5번 지문에 등록 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것을 딱 집어넣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서 제가 이제 전국 모의고사 출제하는데 문제 출제하고 또 제가 동영 모의고사 그 다음에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맨 마지막 특강할 때 이렇게 다 문제 똑같은 문제 한 문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드래그해서 또 여기다 써먹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써먹고 계속 문제 몇 번 출제했는데 29회 시험 때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과세되지 않는 거라서 정답 지문이 그것도 5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까지 했으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람이 항상 보면 거의 제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탁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게 계속 그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밥만 먹으면 이거 하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심리가 비슷해요. 이렇게 딱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출제할지를 생각해 보면 딱 그 사람의 심리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에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을 원인하는 데도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거. 광어권, 어업권 및 양식어권 취득했다는 등록이요.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광어권이나 어업권, 양식어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등록은 공짜로 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2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도 예외적으로 이것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3번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그렇죠?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었습니다. 제척기간. 그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4번 취득세 지방세법 이게 17조 해당하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취득세 면세점이 해당할 때,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할 때 이 등기 등록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면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눈여겨봐 놓습니다. 또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겠죠. 뭐. 그래서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면허에 대한 것은 전혀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133페이지 특징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인데
과세 주체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생략이고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시군이 아니라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편하게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또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이런 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형광펜을 줄일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4번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양가로 5번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에 관한 변동상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8번을 먼저 보면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보니까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주겠다.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밑줄이 양가로 8번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액 계산했더니 4,500원 계산됐습니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6,000원.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는 경우에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양가로 6번이요. 등기등록자가 그 등기등록을 하게 된 권한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밑줄에 외형상 절차적으로 등기등록의 형식 요건만 갖추면 과세되는 그런 조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기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어딘가 적어져 있을 건데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이에요. 이게 등록면허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명의자,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이거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예?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자, 이거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식뷔페가 기본 강의 때 한식뷔페 얘기해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식뷔페 같은 데를 좋아했던 게 그런 데 자주 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동네에 있으면 자주 갔어요. 어디 강의하는데 근처에 있으면. 왜냐면 뭘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조리 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깔려 있잖아요. 선불로 내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대충 추려가지고 한 10분, 15분 만에 탁 먹고 딱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요즘은 사람 많은 곳은 제가 무조건 안 가기 때문에 사람 많은 식당은 절대 안 가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요. 맛 없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갑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데서 대충 먹고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맛 없는 데를 가야 돼. 사람 없는 그런 데를 가가지고 대충 먹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래서 뭐,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 절대 손으로 안 누릅니다. 불가피하게 눌렀다 그러면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바로 손 세정제하거나 아니면 제가 항상 그 항균 티슈를 갖고 다녀가지고 바로 그냥 손 다 닦거나 아니면 그런 거로 누르거나 그러지 절대로 손으로 안 누릅니다. 손잡이 지하철, 대중교통에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 안 잡습니다. 절대로 안 잡아요. 그리고 그 카드 사람들이 우리가 음식점에서 카드 주잖아요. 카드 그러니까 저는 뭐 현금은 거의 어떨 때는 현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는데 지금 현금 안 갖고 다 카드잖아요. 카드 딱 줘요. 카드 받아가지고 반드시 항균 티슈로 다 닦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워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로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무슨 담배 피는 사람들 이렇게 막 담배 부스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다들 마스크 벗고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 사람만 있으면 다 걸립니다 거기. 절대로 저는 그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철저히 합니다. 그래야지. 왜냐면 여러 가지 제가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저 홀로 계신 지금 엄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연로 하신 부모님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제 강의하는 수많은 곳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합니다. 하여튼 엄청 철저하게. 그래서 방역은 철저하게. 그래서 제 가족들이라든가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 저한테 엄청 부자리 먹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게 그래서 절대 부자리 먹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롭습니다. 사람도 못 만나고 그동안 지금 저희 각종 그 친구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 만나도 저희 친한 친구들 만나도 이렇게
둘레길 같은 식으로 산책한 다음에 예전에는 밥 먹고 같이 술 한잔하고 사우나 가서 같이 사우나하고 헤어졌거든요. 요즘은 둘레길 거기서 딱 돌잖아요. 그러면 같이 물 같은 거 싸운 거 음료수 마시고 그냥 헤어집니다. 거기서 그냥 헤어져요. 음주점 안 가요. 아 진짜요. 음주점 안 가고 그냥 거기서 딱 헤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히 합니다. 밤만 되면은 제가 강의 10시 끝나고 저녁 강의 끝나고 나오잖아요. 강남역이든 뭐 노원 저런 데든 뭐 술집에서 막 사람들이 뭐 그냥 뭐 꽉 들어서가지고 마스크 벗고 웃고 떠들고 뭐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만 했어봐. 그럼 벌써 이미 우리나라 코로나 벌써 종식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음식점도 거의 잘 안 가요. 안 가고 그다음에 집에서 주로 고기 같은 것도 구워 먹고 그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안 가고 가더라도 하여튼 사람 없는 데만 갔다가 사람 많이 막 들어오잖아요. 나와버립니다. 대충 나와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곳에서 원장님이 어떤 원장님이 보면은 어떤 곳에서 직원인 원장님이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하여튼 방역 이런 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맨날 나보다 나이도 위인데 맨날 나한테 구사리 먹어요. 아이고 마스크 대충 버리고 막 얘기해. 밥 먹을 때 또 마스크 올리고 얘기하라고. 마스크 올리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셨죠? 시험장 갈 때까지 철저히 잘 지켜야 돼요, 방역을. 그래야지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철저히 잘 챙기시고. 자,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요 얘기에다가 한식 뷔페 얘기에다가. 자, 여러분 보세요. 한식 뷔페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데 요즘 못 가요. 하여튼 갈 때 선불로 내고 들어갔어요. 밥솥을 하루는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요. 사장님, 밥이 없는데요? 오더니,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한 30분 기다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30분 기다려요? 자, 빨리 일단 10분 만에 먹고 저녁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 돈 받고 나와야 돼요? 돈 받고 나와야죠.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과 출대 무관한 책임인데 등기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없죠. 돌려받습니다. 밥 못 먹었으면 돌려받아야죠. 또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했습니다. 을이 등기도 하고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도 이미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미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 제 납부했고요. 근데 등기도 하고 절차 정당하게.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이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자, 하루는 한식 뷔페 갔더니 사장님이 오곡밥인데 어떠세요? 그래서 오곡밥이 좋죠. 오곡밥을 3분의 1을 먹고 3분의 1 남았어요. 오곡밥이면 곡식이 5개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이네. 아이고 진짜 사장님,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사곡밥이잖아요. 이게 사기를 치시고 말이야. 돈 아까 낸 거 돌려줘요. 이러면 돼야한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 절차만 정당히 등록이 되면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밥 먹었으면 안 돌려주고 밥 못 먹었으면 돌려줍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양가로 9번입니다. 양가로 7번 신고 납부하는 책임이고요. 양가로 9번은 뭐 종량세, 정액세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읽어보시고. 실력 체크 문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지방세 중에서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 도, 구세에 속한다. 그렇죠? 지방세 중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지자체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된 게 목적세고 교교농, 찌찌 걔네들만 목적세고 얘네들은 다 보통세고. 3번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을 지우고 뭐라고 바꾸라고 그랬어요? 설정으로 바꿉니다. 취득 이전을 지우고 설정으로. 재산권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고요. 4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한 후에 신고 납부하는 수이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똑같아요. 등록관서에 등기소 같은 데 갈 때 지자체에 이미 등록면허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와야죠. 등록한 후에 아닙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거의 해설에도 나왔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뒤에 또 나와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등기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자, 양가로 1번이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취득 이전을 또 지워요. 그리고 뭐로 바꿔요? 설정으로 바꿉니다. 취득 이전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간 거예요.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취득 이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설정으로 바꿉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밑줄입니다. 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밑줄 쫙이고 등록을 하는 자. 이 등록을 하는 자가 누구냐? 양가로 2번 여기서 등록하는 자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는 거 밑줄 쫙이요. 그래서 사실상의 권리자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밑줄이에요. 절차 정당의 등기 등록이 되면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는 납세의무자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록명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보니까 거기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해가지고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요, 거기다 묶어요. 뭐라고 묶냐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설정 등기는요, 무슨 설정 등기는 누구냐면 권자예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겠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예요. 지역권자는 승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입니다. 나한테 요역지가 뭔지 승역지가 뭔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자, 하여튼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지상위의 권리를 갖는 자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고 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등록면에서. 하여튼 여기 보세요. 설정 등기는 권자고요.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예요.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묶어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여튼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이런 건 공시법에 배우는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135페이지 면허에 대한 등록명세는 필요 없고요. 개념 플러스 일부 요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집 같은 거 할 때 설명드릴게요. 등록명세는 좌우지간 누가 납세의무자냐? 명의자. 누가 등기등록 받는 명의자인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환급 이런 것 참고고요. 그 다음에 환급 요 통칙 내용 한번 볼까요? 참고적으로. 등기 등록이 된 이후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그 등기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민화 또한 등록명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밥 먹었으면 안 돌려줍니다. 그 얘기고. 실력 체크 문제 봅니다. 갑이 공인단기 은행에서 1,000만 원의 융자를 받고 의뢰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럴 때 의를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가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상대가 받을 때 얘는 물상보증인이고 을은 설정할 경우에 등록면에서 납세의무자는 그런데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니까 저당권자는 채무자, 갑이에요? 채권자인 은행이에요. 채권자는 은행이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저당권자잖아요.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저당권자니까 채권자가 은행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옛날에는 약관계약에서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설정비용을 떠넘긴 적도 있었지만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은행입니다. 3번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의미가 없어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우리는 부동산 등기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납세지를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희한하게 납세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납세지가 2번 납세지에다가 여러분 별표시 제가 특정 테마에 지금 별표시를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등록면세는 종합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특정 테마에 제가 별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납세지는 특별히 주의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납세지. 등록면세는 희한하게 납세지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납세지가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자주 나와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매년 막 거의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등록면세 납세지가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잘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밑줄이야. 당연히 지방세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근데 뭐로 바꿔요? 주소지로 바꿔서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땡,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땡, 저당권자 주소지다 X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137페이지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같은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11번 특허권, 실용시장권 이런 것들은 주로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사람의 권리잖아요.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야지.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어느 부동산 뭐 물건 소지지 어디로 갈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야지.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이렇게 주소지로 가는 예외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라는 것만 잘 기억합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16번을 봅니다. 밑줄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밑줄 쫙이요. 한번 보시면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어떤 건축물을 신축을 했는데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이 신축한 건축물이 만약에 여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요. 구로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경인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인천 쪽으로 서울에서 경인국도를 타고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 있죠. 유한대학교가 있는데 유한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유한대학에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요. 서울하고 경기도 경계선상의 건물이 있기도 하고 또 거기 보면은 그 근처에 무슨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복지시설은 원래 6.25 전쟁 끝나고 이렇게 생긴 거라 보육시설 같은 게 생긴 거라 거기 제가 옛날에 무슨 생일잔치 그래서 뭐 그런 거 가보면은 진짜로 건물이 굉장히 긴데요. 그 건물이 긴데 이쪽은 서울이고 이쪽은 경기도고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이냐. 여기 등기소에 신청해야 돼요. 부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요. 구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요. 에?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한다? 에? 둘 다? 여기도 등기하고 여기도 등기하고 반씩 나눠가지고?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곳에 몰빵합니다. 자, 어떤 곳에 몰빵하냐 그러면 보세요. 이런 경우에 공시법에 같은 데서 배우는데 직근 상급법원장에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 만약에 여기 부천 등기소를 관할 지정받으면 이 등기소 등록관청에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면허세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항상 과세주체는 도군데 지방자치단체예요. 근데 등록관서하고 과세주체를 헷갈리면 안 돼요. 과세주체는 도군데 등록관서라는 것은 자동차 등록 같은 것은 지자체 내에 어떤 부서가 등록관서가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등기소. 예? 그러니까 이런 등기등록관서하고 과세 주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관서에 갈 때 지자체 등록면허세 도구에 내고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관서에. 자, 그래서 이 등록관청에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세 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요. 소재지별로 안 분한다 그러면 틀려요. 소재지별로 안 분이 아니라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7번도 처음 배우는데 보세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요. 하나의 별건의 각각의 이름 틀려요. 하나의 등록으로 봐요. 그 등록에 관계된 자산을 처음 여기가 또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각각의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유질 납세에 이른다. 쫙 밑줄이고 포인트는 하나의 처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한 50억을 빌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는데 한 50억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럼 A, B, C 부동산이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50억, 채권 금액 50억이잖아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도 C 부동산에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를 처음 등기한다 그러면 이 등록관청에 소지하는 경기도의 등록면허세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처음 이게 포인트입니다. 각각의 별건에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이걸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별 반응이 없네. 자, 그래서 이런 거라는 거. 동그라미 18번 봅니다. 위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요.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에서도 이런 게 나왔었는데, 취득세에서 나왔었는데, 납세지 불분명할 때 보세요. 납세지 불분명할 때. 납세지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자,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요. 취득 물건 소재지고,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등록관청 소재지고, 이렇게. 작년에도 이거 물어봤었는데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17번도 있었지만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요것도 있는데 나중에 또 비교해 드릴게요. 취득세는 소재지를 안 분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 이런 것들 나중에 또 보고. 면허에 대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제4절 비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당연합니다. 이거는.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에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자입니다. 당근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지. 다만 138페이지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 면허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 면허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우리 정부기관 등록이 비과세죠? 그럼 우리도 비과세 주고. 그 밖에 비과세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밑줄입니다. 박사의 동그라미 1번 밑줄.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행정구역 변경.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고치는 거 이런 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지가 소똥이라고 잘못 썼다 고치고. 이런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밑줄이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 해법 경정 등기등록 이런 거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이번에 익혀두시고. 3번이요. 작년 시험지에도 나왔었지만 그 밖에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밑줄이요.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비과세입니다. 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제가 이것도 맨날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작년 시험에도 나왔는데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아까 우리가 살짝 보조단에서 봤어요.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아까 보조단에서 있었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에서.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해요. 근데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비과세합니다. 만약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과세해보세요. 부모님 장례치고 나서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형 명의로 등록해. 서로 싸웁니다. 부모님 묘소에 대해서, 묘지에 대해서 또는 조상님 묘지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납세 거기서 날라와요. 사람들이 다 묘지 없애버립니다. 동방예의주기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 뭐하냐? 비과세입니다. 취득세는 과세예요. 취득세는 과세고. 자, 그래서 작년에도 맨날 비교해드렸던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고 등록면허세고 재산세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은 면허에 대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제5절 과세 표준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목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아이고 참 목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꿇어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 자, 제5절 과세표준인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한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할 당시 가액이나 채권 금액, 출자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건수 같은 게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하느냐가 중요한데 부동산 등기 시에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에
등록면에서는 그 부동산 가액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결정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부동산 가액을. 그럴 때 양가로 1번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 등록에 대한, 자 여기부터 비출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에서의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비출이요. 이게 취득세랑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나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시가표준액,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이렇게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취득 당시로 바꿔요. 이거를 139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2번 즉 등록 당시 가액은 등록자 신고에 따른다. 즉 등록면에서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청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특례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하는 거 객관적 취득의 경우에 그래요. 양가로 2번을 먼저 보니까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외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외동그라미, 판결문 판외동그라미, 법인장부 법외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부외동그라미. 그래서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요. 거기 다시 올라가서 양가로 1번이요. 양가로 1번 네 번째 줄 단서 비출입니다.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쭉 밑줄이요. 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밑줄짝이요. 등록면에서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여러분,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하고요. 그럼 어떤 건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인데 하여튼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취득 당시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1억 2천이 됐어요.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럴 때 등록면에서는 어떤 걸 과세표준한다고요? 1억이에요?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에서의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 자,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근데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등록면에서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등록면에서의 과세표준은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또 증명 여부 관계없이 아니에요. 증명 여부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바꿔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등록면에서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양가로 2번 국수공판법 그 동그라미 5번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시 검증받은 취득. 다만 여기 밑줄이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6조에 따라서 제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은된 경우에는 뭘 과세표준한다?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밑줄짝이고 시험에서 바꾸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면 틀려요. 13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맨 아래 동그라미 5번에 단서를 지금 밑줄 그라고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시험에서 포인트는 확인된 금액으로 하는 거지.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게 바꾸면. 예? 분명히 이렇게 바꾸어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 나왔는데 못 맞추면 안 돼요.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확인된 금액이 포인트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140페이지로 갑니다. 140페이지.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표준이요.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을 또 과세표준에서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건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하나하나. 작년에도 바꿔서 나왔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자,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불안해서 하는 게 저당권이잖아요. 설정 등기. 그러니까 채권 금액 과세표준입니다.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미출자계 이런 것들은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이잖아요. 미술조약입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예전에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 아니에요. 거기 141페이지 잠깐만 갔다 올게요. 141페이지 그 표에서 141페이지 바로 옆에 맨 표에서 맨 꼭대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부동산 가액.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합니다.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시 그리고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 해놨으면은 다시 오셔가지고요. 소가지 없는 애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저를 보세요. 시험에서 어떻게 바꿨냐.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꿨어요.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맞아요. 1,000분의 2. 아니고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가 아니라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예요. 또 가처분 등기 작년 시험에 정답적으로 나온 게 등록면허세 과세율 틀린 거에서 정답적으로 나온 게 가처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아닙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네들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요. 부동산 가액은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가 소가지 없는 애들이고 얘네들 부동산 가액, 얘네들은 채권 금액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 경우 설정과 이전의 경우에 하나며 소멸과 기타 변경 등기 같은 것은 건수로 합니다.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2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 이것도 30회 시험 때 그냥 오른짐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대개 이거는 바꿔서 나오진 않고 오른짐으로 대개 나옵니다.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냥 오른짐으로 나오는데요. 근저당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요. 근저당권은 민법에 배우자는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권 최고액입니다.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 채권 최고액이요. 채권 최고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 채권 최고액이요.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냐는 경우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시가편액비로 나눈다는 건데 자 한번 보시고 건수에는 과세표준입니다. 각종의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건수를 과세표준합니다. 밑줄 짝이요. 건수를 과세표준하고. 자 그래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수로 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등록면허세 등기 유형별 과세표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뭘 과세표준한다? 부동산 가액. 근데 거기 가등기는 사실은요. 가등기는 이게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인데 거기 아래에 나오다시피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하나하나 다 밑줄인데 얘네들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또 과세표준을 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렇게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가등기로 나와요. 그래서 가등기는 사실은 여기 보세요. 가등기는 뒤에도 나오지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돼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둘 다 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 거지. 이거 둘 다 된다는 거.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렇게 구별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유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표준하고요? 유역지 가액. 승역지 아니고 유역지 가액. 승역지로 바꾸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 그리고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수를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2번 이 표 있죠? 여기다가 별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자, 보시면 등록면허세 세율은
힘내시면서 좀 더 봅니다, 여러분들. 등록세 세율은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동산 등기 세율은 표준세율로 되어 있으나, 그래서 지자체장이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또 그 외에는 뭐 일정 세율이라고 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세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탄력세율을 정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자, 표준세율 봅니다. 부동산 등기 세율이요. 그 표에다가 별표시를 딱 해놓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위에 아까 그 과세 표준에 대한 것도 별표시, 이것도 별표시야. 등록명세 세율 반드시 이거는 표는 별표시 해놓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은 다 부동산 가액이에요. 소가지 없는 애들이나. 근데 세율이 다 달라요. 근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지상권, 가등기 등등 해가지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과세 표준은 다 제각각인데 세율은 다 똑같아요. 1,000분의 2, 0.2%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 내용은 원래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근데 왜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취득세로 갔어요. 취득세에서 부과돼요. 그런 거지 등록에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왔냐면 우리 아까 이런 거 봤잖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따른 취득, 이거 출원에서 원시 취득할 때, 그 다음 취득세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에서 과세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에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취득세 부과 제척기한이 경과했다거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될 때,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이런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에서 과세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또 저 보세요.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 납부했었는데 상속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상속에 관한 등기만 하거나 이럴 때 등록면세 세율입니다. 그럴 때를 감안해서 보존 등기 비용만, 이전 등기 비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외웠던 거 상삼팔, 무동이 815, U1210, 원팔 03시기는 옛날 등록세 세율 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취득세는 농지냐 아니냐 이런 구별이 있는데 등록면세는 무조건 뒤에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구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농지도 아니든 등기하는 건 똑같으니까 구별하지 않고 세율이 무조건 뒤에 겁니다. 한번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8, 8의 동그라미. 버팔로 구두라고 있는데 그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 보팔. 그래서 이거 주의할 것은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취득세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그냥 등기 비용만 받는 거라 1,000분의 8입니다. 1,000분의 28이 아니라는 걸 주셔야 돼요. 보팔.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동기는 외웠어요. 유십, 20, 1,000분의 2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동기는 상산 8.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동기는 무동이 8, 1호. 무조건 뒤에 거예요. 무동이 8, 1호. 상산 8, 유십, 20, 보 8. 이렇게 외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딱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똑같아요. 과세 표준을 주의하셔야 돼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1,000분의 1. 가등기 둘 다 되죠?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 0.1, 1,000분의 1.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의 1,000분의 1.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1. 임차 보증금으로 바꿨겠죠?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온다고 했는데 28회 때 바꿔서 나왔었어요. 월 임대차 금액 1,000분의 1. 저당권, 경매 신청, 가물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라고 바꿔요. 주의하시고. 넘어갑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그 밖의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자, 요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 됐고.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이요. 양가로 1번 지자체장은 조례 정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요. 근데 이거 작년에 60%, 100분의 6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는데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합니다.
양가로 2번 아까 봤죠?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밑줄이요. 최저한세 규정인데 원래 법령에는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가로 2번 규정이 원래 법령에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등기 등록이 말소 등기 변경 등이고 그 세율이 건당 6,000원이니까 그 말은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록 세율을 정한다는 말은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 6,000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규정 없습니다. 최저한 세금 받고 등기 등록 해주겠다. 이런 규정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 체크, 작년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거. 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즉 6,000원보다는 크다는 6,000원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어떻게 외웠어요? 보8. 과세 표준은 소가지 업무해드리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보8. 가처분 등기 부동산가 1,000분의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거는 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채권분해. 그래서 1,000분의 2. 그래서 부동산 가액 틀렸습니다. 지역권 요역지가 1,000분의 2, 전세권 전세금액 1,000분의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동기 남기 어떻게 해요? 상, 3, 8. 1,000분의 8. 이겁니다. 다 넘어갑니다. 나머지 개념 플러스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전혀 시험 관계 없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144페이지 중과세율입니다. 144페이지 중과세율. 등록면허세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느냐. 이것도 처음 배우는데 잘 한번 배워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과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밑줄입니다.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 3배 중과세. 그리고 거기 주의를 보세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에는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규정이 없다. 자, 취득세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중과세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기초과정에서 강조드렸던 건데 판소하면서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없습니다. 별장, 고급락장 등록할 때 중과세하는데 무조건 틀립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 중과세하느냐? 대도시 내에서 법인 등기에 대한 중과세. 양가로 1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의 동그라미요. 대도시는 과밀옥조건역을 말합니다. 설립 동그라미. 설립 후 또는 휴면법 인수한 후 5년 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 하거나 지정분 사무 설치의 동그라미. 함에 따른 등기의 사각형.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정분 사무 설치 등기할 때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양가로 2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의 동그라미요. 함에 따른 등기할 때 등기의 사각형이요. 역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지정분 사무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중과세입니다. 그리고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도시 양가로 1번만 볼 건데요.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업종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밑줄 짝이요. 물론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없어야 되는데 단서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145페이지로 내려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볼 필요 없고요. 개념 플러스 내용을 봅니다. 대도시 중과 제업종. 이게 취득세에서 나왔던 거, 취득세에서 나왔던 건데 등록면세랑 똑같은 거예요. 대도시 내 중과세 제업종. 먼저요. 1번 봅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법. 자, 그 첫 번째로 끝에 사회기반시설 사업 밑줄이요. 있어야 되겠죠? 서울에 이런 것들 수도권에 저 과밀옥조건역에. 2번 맨 끝에 은행원 밑줄이요. 꼭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전기통신사업 밑줄. 그 다음에 5번 두 번째 줄 끝에 첨단업종 밑줄. 그리고 6번 유통산업,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거 밑줄이요.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겠죠? 등등. 가축시장도 있네요. 등등. 그 다음에 9번 의료원 밑줄이요. 병원 꼭 있어야죠?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23번 할부금융원 밑줄이요. 할부금융원 밑줄이요.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런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취득세하고 공통하는 거예요. 대도시 중과세. 그러면 취득세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취득세에서도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왔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를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나오는 건데 대도시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자, 물론 이제 중과 제휴업종은 단 대도시 내 그 설치 불가피한 중과 제외업종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제외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대도시 내 중과세 보시면은 먼저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느냐?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함에 따라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만 할 때 중과세하는 거예요. 등기만. 차이점 있죠? 자, 중과세율을 보시면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중과세율을 보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해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에 자, 두 배를 뭐예요? 뺀 세율로 중과세했잖아요. 근데 등록면세는 간단해.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등록면세는 법인등기 표준세율에 몇 배요? 법인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로 중과세?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이거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3배로. 또 이걸 서로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도시 내 중과세 비교합니다.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법인 설립 등기만, 지점분사무 설치 등기만, 전입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중과세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점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실력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내 일단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들. 필기 좀 이따 하시고 문제를 볼게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전입, 지점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포함하고, 동그라미 2번 서울특별시 외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당연히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보고, 그 다음에 3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에 대해서 일반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 3배 중과세하고, 4번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업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대도시 중과제업종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유간접자본시설, 의료업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고, 할부금융 이런 거요. 5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중과세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다. 넘어갑니다. 149페이지 제7절 부가와 징수입니다. 자, 부가 징수인데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 등록면허세 오늘 다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 다음 주에도 공시법 뭐 보강이 있다면 오후에요. 아이고 고생할 텐데 그거 어떡하지? 저도 다음 그 마지막 주에 오후에 또 보강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저도 보강하면은 저녁 때도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녁 때도 강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계속 하루 종일 강의하면서도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났네요. 여튼.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저 다음에 올 때는 오전, 오후 쫙 이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이어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일단 이번 순환까지는
조세 총론 특히 지방세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지방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비중을 많이 두고 강의하고요. 다음에 이제 요약집 나오면 5월 달에는 제가 강의할 때 바로 어디부터 강의를 하냐면 양도소득세부터 강의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세 총론이나 지방세 공부가 되면 양도세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쌓여서 공부할 만한 어떤 깊은 내용들을 공부할 만한 준비가 이제 좀씩 되니까 5월 달에는 바로 양도세부터 들어가가지고 첫 주부터 양도세를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양도세. 그래서 5월 달에는 양도소득세 이론들을 배운 것을 압축을 하면서 특히 이제 양도세 비중을 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등록면허세 요거 살짝 다 보고 다음에 제가 올 때는 다다음 주에는 등록면허세 다 보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월에 수요일날 빨간 날이 많은데 괜찮은 거예요? 수요일 날이 빨간 날이라고? 화요일 날이 아니고? 네? 2번이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내가 다 걸리는 건가? 세법이? 예. 세법이 하려면 다 걸려요? 지금처럼 퐁당퐁당으로 하면은? 아니 이렇게 안 걸리는데. 네. 어떻든 간에 내가 안 걸리면 난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거 알아서 이제 공익복 교수님이랑 알아서 하고 공익복 교수님이랑 알아서 하고 나는 저기 몰라 하여튼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수업할 거니까 그래서 149페이지 여기부터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다음 주에 시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